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7년 만에 외출입니다. 누가요? 위키리크스 설립자 이 줄리안 어산지가 현지 시간 11일 영국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예. 이 줄리안 어산지는 지난 7년간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죠. 에콰도르 정부가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어산지. 그렇죠. 근데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 줄리안 어산지 호주 출신인데 2010년에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국의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이제 공개하는 데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것을 정보 유출로 보고 방첩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를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산지가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뭐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이 영국 경찰에 체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줄리안 어산지는 이것은 미국 정부의 음모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석금 일부를 내고 이제 풀려난 후에 스웨덴 송환 중단 소송을 냈지만 여기서 패배를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에콰도르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을 하고 대사관에 피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이유는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런던 지방법원의 보석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건데요. 당시 어산지 측은 보석 조건에 거주지 제한하고 전자태그 부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린 게 됐고 또 이제 남아있는 보석금도 안 냈다라는 게 이제 체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은 에콰도르 정부가 보호 조치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갑자기 더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에콰도르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줄리안 어산지가 그동안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곳에 카탈루냐 분리 독립 뭐 이런 좀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온 게 에콰도르와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라는 이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대사관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서 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기행을 해서 이 대사관 직원들하고 지적적인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권이 바뀐 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에콰도르 정권이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줄리안 어산지의 피신을 허용해 준 것은 라파엘 코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어떤 반미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 보다 온건한 성향의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에콰도르 정부의 노선이 다소 이제 친미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아하. 이렇게 되니까 이 전 현직 대통령들이 경제 정책을 놓고 또 대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위키릭스가 레닌 모레노 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유럽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일상생활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또 공개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새 대통령의 과거 행적까지 공개를 해버렸다. 그렇죠. 참. 앞으로 어떻게 돼간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으로 송환되느냐 또는 스웨덴으로 송환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체포가 된 직접적인 어떤 이유라는 것은 스웨덴에서의 어떤 그런 성추행,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이 어떤 그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스웨덴 검찰은 좀 불편한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물밑에서는 스웨덴하고 미국이 어산지의 송환 순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경찰이 어디로 보내느냐가 참 관건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중국은 세계 경제의 문제야입니다. 왜요? 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문제합니까? 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요. IMF와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낸 상황인데요. 이 근거가 무역 갈등, 각국의 이제 부채 증가, 그리고 브렉시트 혼돈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취임한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이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때문에 글로벌 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부채 증가가 중국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확장하기 위한 이제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서 주변 국가와 이제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지금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금의 규모와 조건이 불투명한 상태로 지금 이제 대출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규모와 조건이 불투명한 대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이 스리랑카나 말레이시아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1대1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차관을 받아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이제 투입을 한 것인데 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이제 채무 불이행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인프라 시설을 중국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 또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멜페스 총재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런 차관 때문에 아프리카 17개국이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또 IMF나 세계은행이 또 지원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 자신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가 늘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1대1로 사업의 어떤 위축이라든가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데도 지금 저리로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계은행의 중국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연쇄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중국 의존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좀 주시를 하면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